야담 이야기. 힘 좋은 머슴에게 저랑 첫날 밤을 꼭 보내요. 옛날 어느 한 산골에 기운이 센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 청룡백호의 혼을 타고났던지 기골이 장대함은 황소의 다리를 삼킨 것 같고 담량이 크면 호랑이의 염통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김새만 그럴 뿐 아니라 수수팥떡이 안팎이 없듯 힘골도 그렇게 세서 그가 산으로 올라가면 산중의 왕인 호랑이조차 너구리굴에다 대가리를 쑤셔박고 바다로 가면 바닷물을 도리쳐 삼키는 고래도 물속으로 깊이 숨어버린다 했습니다. 어느 해 동지섣달 대안이 소한네 집에 문안 갔다 얼어 죽었다는 때였습니다. 눈이 지붕 낙수터에 남실거리게 와서 심산 속의 호랑이도 토끼 한 마리 쥐지 못하여 사람 사는 동네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습니다. 때마침 그 머슴은 대감집 돼지우리 옆에 달린 뒤간에 쪼그리고 앉았는데 호랑이란 놈이 돼지를 먹겠다고 앞발을 널름거렸습니다. 그것을 본 머슴은 미처 어쩔 새 없어서 한 손으로 바지춤을 추면서 한 손으로 호랑이의 뒷다리를 잡아채서 언 땅에다 내리쳤습니다. 호랑이는 아웅 하는 소리를 산천이 따개지게 지르고 뻗으러졌습니다. 한 손으로 범을 잡은 후에 이 장수 머슴은 옆집에는 이웃사촌이라고 친형제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 장안에 일 보러 간 후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머슴은 그 이웃사촌의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대감에게 말하고 두루 염탐하다가 그가 서울 어느 대감댁의 그물에 걸려서 물귀신이 됐다는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총각은 분이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당장 집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가기는 했지만 워낙 서울 장안은 큰 곳이어서 어쩔 도리가 서지 않았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끈덕이 있어야 잡으나 패나 하겠는데 밑도 꼬리도 없는 송사를 어디다 붙일 곳도 없어서 이 골목 저 골목으로 거지마냥 어정거렸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고 어슬어슬할 때 한 정자나무 옆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도깨비 오줌 싸는 소리가 나더니 번거지 쓴 놈들이 돌개바람처럼 달려들어 다짜고짜 그를 묶었습니다. 머슴은 놈들을 풍지박산시키려다 일부러 모시기는 체하고 묶였는데 놈들은 저희끼리 이만하면 인물도 새 서방감이니 넉넉하다고 쑥덕거렸습니다. 얼마 후에 머슴은 가죽 포대를 벗기우고 큰 집 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고 본즉 노란 노쇠 촉대에다 쌍초불을 낙과 같이 밝혀놓고 감실거리는 두리상 위에는 목숨수 복복자를 새긴 청주잔에 잔대를 받쳐놓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은 것이 영락없는 신랑 신부의 상방이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족두리에 큰 비녀 찌르고 연지곤지 찍은 새각시가 여종의 부둥켜서 장옷소매로 내리뜬 눈시울을 가리우고 외시 같은 버선발로 사뿐사뿐 걸어 들어오더니 아랫목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그래 놓고 여종은 나가버리고 문이 닫혔는데 문 밖에서는 망을 보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머슴은 모르는 척하고 차려놓은 주요를 혼자서 부어라 마셔라 하였습니다. 얼마를 지났는지 밤이 깊어졌는데도 각시는 눈 한 번 떠보지 않고 돌부처같이 앉아있더니 닭이 부두둑거리며 꼬꼬하고 울자 부시시 일어나서 나가려 하였습니다. 머슴은 얼른 나가려는 새각시를 막아서면서 여보시오 부인, 이 세상의 법이 잔치를 지내야 상방을 꾸리고 상방에 드는 것은 신랑 신부뿐이라 하였으며 부부가 된 후에는 남편의 말이 천명과 같다 하였는데 어찌하여 말없이 나가려 합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새각식이 놓아야 하는 말이 내 처눈이 불길키로 잠시 운수댐을 한 것이지 어찌 벼슬을 하지 않은 머슴과 대사를 이루겠는고 그대와는 서로 상관도 없는 일이려니 속히 길을 내미 가당하리라. 고하며 머슴을 밀치고 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머슴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문에 가로막아서며 나가지 못하게 하니 색시가 여봐라 하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 대기하고 섰던 덩치 큰 머슴들이 육모방망이를 내두르며 잔말 말고 아씨를 내보내라고 호통쳤습니다. 그럴수록 머슴 역시
언성을 높여 색시를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고 서서 호령했습니다. 이 요망한 년, 내 잘 되자고 청춘이 만리 같은 대장부를 물귀신 만들잔 말이지. 너희들이 잘못 봤다. 내 너희들한테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생사람 잡는 버릇을 때려왔다. 그러자 밖에서도 호령이 났습니다. 이놈, 얘가 어디라고 함부로 짓거리냐. 라고 호령을 치자 머슴은 더욱더 큰 소리로 알만하다. 제 딸 잘 살게 하려고 남의 귀동자 죽이는 점쟁이 밑구멍인 강도놈의 소굴인 줄 안다. 머슴이 맞불질하자 내당은 물론이요. 사랑과 행랑채까지 떨쳐 일어나 온 집안이 떠들썩하였습니다. 사랑대청에서는 당장 그놈을 혼내주라는 명이 떨어져서 덩치 큰 노비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총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각은 붙잡혀 버둥치는 각시의 가랑이를 거꾸로 들고 내둘렀습니다. 그러다 새 각시를 마당에다 내동댕이 치고 큰 마당에 나서면서 이놈들 제 딸 중한 것만 알고 남의 귀동자 소중한 줄 모르는 인간 백정들아 고약한 보쌈질을 또 하겠느냐? 또 했다가는 하늘을 무너뜨리겠으니 그리할라 고 소리 지르며 대문을 차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일이 조정에까지 미치게 되고 온 서울 장안이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총각이 또 강변을 거니는데 시시닥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오기에 따라가 본즉 그 역시 노비 세 놈이 한 젊은이를 가죽보에다 싸서 메고 강으로 가는데 묶여온 사람은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그것을 빼앗아 놓고 노비놈들을 묶어서 팔매치듯 내던졌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멀리 날아가는데 맨 먼저 던진 놈은 그날 밤에 운수댐을 했으니 이제는 시집가도 상부할 걱정이 없다고 좋아하는 규중처녀의 방문을 차고 들어가서 그녀의 숨통을 쳐놓았고 둘째 놈은 자기 딸의 팔자에 있는 동화를 피하게 했으니 이제는 명문거족의 아들을 사위로 삼게 됐다고 단꿈을 꾸고 있는 그 어미의 큰 방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만 사지가 꺼겨 죽었고 셋째 놈은 나라의 법으로서 보쌈을 지켜나가려는 그 아비의 늙은 상투꼭대기를 내려 눌렀기에 그만 압사로 죽었습니다. 이튿날 조정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임금님이 칠림하시어 보쌈질하다 판서의 딸이 죽었고 정승래 식구가 죄다 죽었으니 다시 이런 짓을 했다가는 엄벌을 면치 못하리라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이리하여 생사람 잡는 고약한 보쌈질이 없어졌다 합니다. 국어대사전에 보쌈이라고 검색하니 귀한 집딸이 둘 이상의 남편을 섬겨야 될 사주팔자인 경우에 밤에 외간 남자를 보에 싸서 잡아다가 딸과 재우고 죽이던 일, 이렇게 한 다음 그 딸은 과부가 될 애군을 면하였다고 하여 안심하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고 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보쌈이라고 하면 마음에 드는 여인네를 남정네가 보쌈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위 이야기처럼 남자도 보쌈을 했다고 하니 참 흥미롭기도 하지만 재우고 죽였다는 게 참 끔찍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